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공개했던 수익 계좌 있잖아요. 수익 계좌 처음이니까 이제 1억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1억으로 수익 계좌를 시작했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오늘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오늘 보유하고 있던 10종목을 전부 매도하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현재 그 수익 계좌는 1억에서 얼마 정도가 되었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뭐 어떤 뭐 좋은 점이 있었는지 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기대 수익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대 수익. 내가 주식 투자로 얼마의 수익이 났으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는 건데요. 저는 사실 뭐 예전에 이미 정해 놓긴 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정했었냐면, 일단은 시장의 수익률이 있겠죠. 예전에는 뭐 S&P 500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현재로 이제 좀 보자면, 미국 시장 S&P 500의 수익률이거나 혹은 코스피의 어떤 시장 수익률이거나, 이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더 나의 어떤 개인적인 매매가 좀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어떤 뭐 스윙 투자든 가치 투자든 무엇이든 간에 시장보다도 수익이 안 나온다면, 이 시장을 일단 코스피로만 한번 한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장기적인 어떤 수익률을 만약에 뭐 한 8%라고 해볼게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정했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긴 하니까요. 대략적은 뭐 한 7, 8%라고 해본다면, 배당 포함해서 한 8%라고 해본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직접 매매를 한다면, 그래, 시장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나의 어떤 에너지를 쓰는데, 뭔가 좀 보답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도 수익률이 뭐 7, 8% 이렇게 나온다면 그냥 시장을 사버리는 게 낫겠죠. 요즘에는 코덱스 200 ETF들이 요즘 잘 나오니까 코덱스 200을 사면 되죠. 근데 열심히 내가 조금 해보니까, 코덱스 200 수익률보다는 한 2, 3% 높아. 한 10%, 뭐 한 11, 2%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보면 시장 맡기는 것보단 이게 낫겠죠. 직접 하는 게.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떤 뭐 기사라든지 어떤 레전드들이 얘기하는 뭐 30%, 50%, 60%로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워렌 버핏의 어떤 장기 수익률 정도를 목표로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의 코스피 수익률이 만약에 10%라고 하고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20%라고 해보면, 나는 요 사이 어딘가에 나의 어떤 수익률이 존재하겠다. 왜냐면 워렌 버핏보다 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시장보다는 잘하고 싶고, 워렌 버핏보다는 현실적으로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요 20%를 넘어간다면, 개인 어떤 매매를 하고 20%가 안 넘는 요 언저리에 온다면 좀 노력은 더 해볼 것 같아요. 완전히 주식을 다 팔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에서 20% 사이의 어떤 수익률이 나오면 차라리 워렌 버핏 회사를 사갖고 있는 게 낫죠. 저 역시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근데 다만 내가 여기 20%보다 넘는 어떤 투자 수익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기대 수익률은, 그래서 정리해 보면 나의 기대 수익률은 사실 10에서 20 요 사이인 것이고, 여기를 넘어가는 것은 되면 너무 좋은 거지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여기다가 조금 목표를 맞췄고 그 다음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해보자. 그래서 일로 맞춰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보면은 시장 ETF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코덱스 200 ETF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워렌 버핏 요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보면은 워렌 버핏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카피한 ETF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겠죠, 사실 무언가 결정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주식을 해보다가 시장보다 잘 나오면 한번 해보는 거고, 아무래도 버핏보다 안 되면 뭐 버핏의 ETF로 사도 되는 거고, 근데 욕심 있다면 노력해서 한번 넘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저희 기대 수익률은 한 10% 이상에서 20% 정도인데 여기를 넘어가면 너무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회원분들이 기대 수익을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뭐 50%뭐 60% 이렇게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해보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오늘 매도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일단 기대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주식 노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주식 노트를 써야 되는데 이 주식 노트를 쓰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주식을 어떤 이유로 샀고 어떤 이유에서 어디서 샀고 어떤 이유로 어디서 팔았다라는 기록들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또 반성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어떤 의미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의 목표의 어떤 주식 노트, 그러니까 주식 노트라고 하면 매매, 어떤 계좌의 어떤 누적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이거를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려 보면, 이거는 제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받은 건데요. 정말 최고의 주식 투자자라면 이런 어떤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어떤 기준을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수익 날 거래 하나하나당 이렇게 보면은 수익 날 때를 위로 손실 날 때는 아래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있고 이쪽 금액은 누적이고요. 누적. 이렇게 보면은 이 매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매매 그래프가, 이건 매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계좌 그래프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려면, 여기 아래에서 보면은, 이 손실 나는 이 그래프들이 일정 금액에서 이렇게 짧고, 수익 나는 그래프들은 훨씬 더 큽니다. 여기 중심 값으로 해보면, 그 수익 나는 구간과 하락하는 구간, 네, 이 그래프가 눈에 확 띄죠. 요 사이를 한번 봐보면 이렇게 보면은 수익은 이만큼 날 때도 있는데 손실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다고 손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저희가 이번에 하기로 했던 이 수익 매매 추세 추종은 손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보니까 오랫동안 해본 저의 데이터를 제가 보면 승률이 한 40% 정도 나면은 계좌가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10번 중에 4번만 맞춰도 수익이 난다라는 것인데, 다만 전제 조건은 이 그래프처럼 손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4번 맞추고 6번 틀리는 거잖아요. 훨씬 많이 틀리죠. 근데 손실이 짧고 수익 날 때 수익이 길면 이 4번의 승으로
계좌가 플러스 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승률이 저에게는 40%가 넘어갈 때부터 계좌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가 조금 안 돼도 계좌가 플러스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10번 트레이딩을 해서 한 3번 이상 맞추면 계좌가 저는 플러스가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의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달 정도 한 그 수익 매매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합니다. 보면은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나온 건데요. 한 달 정도 동안 28개 종목을 사고 팔았는데, 이렇게 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여기 체크해볼까요? 5월 2일 날 어떤 종목을 얼마에 몇 주를 산다. 아마 합쳐서 이만큼 산 거고, 또 언제 얼마로 몇 주를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는 거예요. 쭉 적어서 이것을 하나의 그래프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익 차트라고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4월 한 10 며칠부터 했잖아요. 그죠? 4월 10 며칠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쭉 빠지죠. 이렇게 쭉 빠지고 어느 순간부터 빠지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프가. 그죠? 이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양이. 이제 길게 봤더니 우상향이긴 한데 요걸 보자는 게 아니고 이때의 시장 상황, 그러니까 요때 빠졌을 때 있잖아요. 요때 빠지고 횡보하고 요런 모습들, 그리고 요때 약간 횡보하는 요런 모습들, 요때 상승하는 모습들, 뭐 요 구간에서 내 계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어떤 매매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 혹은 시장 요인이 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요. 보통 보면 갑자기 이렇게 나의 계좌가 빠질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요 때가 언제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가 이 코스피가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4월부터 해가지고 꺾이기 시작하죠. 4월 중순까지 꺾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의 어떤 주식은 요 언저리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 때부터 시작하고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계좌가, 주식 계좌가. 그러니까 시장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의 주식은. 그래서 가치 투자 계좌는 1년 내내 주식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해놓은 계좌도 1년 내내 돌아가는데, 수익 계좌는 시장이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이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풀로 갖고 있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비중이 많이 줄고요. 그리고 비중이 많이 줄거나, 뭐 아예 없거나 이럴 때도 있고, 오늘처럼 아예 비워버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이 아주 강한 어떤 하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달러를 산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혹은 인버스를 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간혹. 인버스는 잘 안 하지만 소액으로는 조금씩 하긴 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 추세에서도 조금 나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때 주식이 많아지고 줄어들고 주식 비중이 많고 줄고 이게 계속 좀 반복되긴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식 계좌를 보면은 현재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것이고, 요것을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렇게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초반에 5월 중순까지가 한 요 언저리까지거든요. 대충 요 언저리까지는, 여긴 누적이니까 일단 보지 마시고 보면은 손실이 많습니다. 이때는 손실이 매도한 날이 많아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올라서면서 누적 그래프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쭉 이제 플러스로 이제 여기 보면은
쭉 플러스로 이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하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만 또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28번 매매를 해서, 이거는 제가 조금 예전에는 아주 복잡하게 주식 노트를 엑셀로 아주 디테일하게 했는데요. 이제는 다 치우고 딱 두어 개만 남겨놓고 뺐거든요. 그 중에 남은 게 이겁니다. 일단 승률을 봅니다. 승률은 28번에서 15번 이겼고 13번 졌다. 그래서 53% 정도의 승률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40%가 넘어가니까 계좌는 플러스 날 거예요. 내가 맞게만 했다면. 근데 그 맞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실은 좀 짧게 제한하고 수익을 좀 길게 내느냐를 보는 건데요.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손실난 매매를 평균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1회 손실 났을 때 한 47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나고 1회 수익이 나면 한 78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났다라는 건데, 요게 사실 1대 2 정도가 됐을 때 계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1대 2가 넘어가서 1대 3 이렇게 나오면 계좌가 정말 빠르게 2배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2가 되지 않았어요. 1대 7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저 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수익보다는 훨씬 높은 기대 수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은 또 이거죠. 수익이 난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기간, 보유 기간이라 했을 때 수익 났던 종목의 어떤 보유 기간은 7일 정도, 손실 났을 때 보유 기간은 4일 정도. 그러니까 손실 났을 때 좀 더 빨리 잘랐고 수익 났을 때 조금 더 길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6일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6일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손실은 한 4일 정도 만에 잘랐고 수익은 한 7일 정도 갖고 있었다. 평균은 6인데 요 세 가지 수치를 저는 조금 이제 좀 압축해서 좀 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한타 회원분들도 어떤 이렇게 기록을 좀 만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한 달 정도 이제 좀 계좌를 오픈해서 같이 했었고, 이 계좌에 대한 기록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의 블로그, 여기 블로그 주소 있잖아요. 슬로우 핸드, 여기 주소인데요. 여기다가 매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10종목 매도한 거를 이렇게 다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다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놔뒀는데요. 여기 보면 뭐 관심 육수나 업종이나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정도만 좀 짧게 해서 좀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한타 회원분들은 별도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수 매도할 때 공유를 하긴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사고 팝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라고,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참고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더니 회원분들이 조금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주식을 다음에는 어떤 구간에서 좀 사고 어떤 구간에서 어떤 원칙으로 좀 매도하는지도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러니까 아무튼 한 달 동안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 정도, 그걸 까먹었네요. 시장의 어떤 매도를 했던 이유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한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근데 그게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했고, 일단 다음 주 정도의 시장 이야기는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